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포물에서 간단하게 그냥 로그인하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그런 UI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버튼을 배치하고, 이 안에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따로 등록하는 부분을 따로 두고 버튼 이벤트를 공통적으로 처리해서 구분하고 이거에 이벤트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샵 리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구획을 이뤄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코딩해야 할 부분들이 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리드 뷰를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어떤 바인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폼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리드 테스트 폼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윈폼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시작점은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테스트 폼 1.cs로 돼 있는 그러니까 new 폼 1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폼을 생성하고 똑같이 이름을 변경된 클래스를 생성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윈폼에서의 프로그램 진입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이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UI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대여 관리 시스템을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그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UI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 지금 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그리드 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데이터 그리드 뷰이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지금 그룹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박스로 되어 있어서 UI 배치가 자유롭게 되어 있고 이 맨 위쪽에 보면 이쪽은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을 이용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부분을 구획으로 따져보면 요렇게는 플로우 레이아웃 판넬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판넬 안에 그리드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그룹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컨테이너를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안에 컨트롤들을 각각 넣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컨트롤을 배치해서 막 그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문제가 뭐냐면 이 컨트롤들이 섞였을 때 어떤 한 부분은 비지블 하든가 인비지블 하든가 아니면 unable 하든가 그 unable false 그러니까 unable true로 두든가 그 false를 뒀을 때 이 컨트롤 하나하나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컨테이너 안에 있으면은 어, 이런 컨테이너들 안에 있으면은 이 컨테이너들을 제어하는 걸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어떤 통일성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코딩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I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해볼 걸로는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이라고 일단 해놨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UI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미리 코드를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요.
일단 화면 쪽 UI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생성자에서 뷰 모델이라는 거를 좀 생성을 해놨습니다. 뭐 이런 게 했다고 치고요. 지금 또 바인딩 리스트 제네릭 북 그리고 언더바 북스라고 해가지고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서 할당을 하는데 좀 신기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는 뭐 계속 봤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해서 UI를 초기화를 시켜서 그리고 있고 여기서는 뭐 별도로 따로 안 하고 그 이벤트를 하는 펑션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에서 모든 UI가 초기화됐을 때 this.load라는 이벤트를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 뷰에 셀렉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를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폼이 다 읽고 나서 띄어지기 바로 직전에 호출되고요. 그리고 이 셀렉션 체인지드 같은 경우는 그리드 뷰에서 어떤 로 선택을 바꿨을 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리스트 뭐 콤보박스 밸류라고 해가지고 어떤 개체를 또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CBKV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 생성한 개체에다가 지금 뭐 넣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콤보박스에 지금 바인딩을 하고 있는데 바인딩 후에 디스플레이 멤버랑 밸류 멤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멤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키들 밸류를 지금 표시를 하게 돼 있고 밸류 멤버 같은 경우는 이 키 여기서 선언하는 키를 지금 가져오게 돼 있도록 그렇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주석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뷰 모델이라는 거를 아마 처음 보실 텐데요. 한번 뷰 모델이라는 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프로젝트로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들에서 보시면 이 북,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작성했었던 것과 동일한 북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 뷰 모델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콤보박스 키밸류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보박스 키밸류 같은 경우는 콤보박스에 사용되는 키밸류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어떤 리스트나 데이터 테이블 같은 개체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을 아까 봤듯이 디스플레이 멤버와 밸류 멤버를 지정해주면 그 개체를 그대로 뭐 꺼내서 그러니까 표시하는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멤버를 표시를 안 해도 그러니까 설정을 안 해도 어떤 셀렉트 아이템이라는 뭐 어떤 그런 프로퍼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뭐 어떤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기체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북클래스를 한번 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구현을 안 해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public int idx 그리고 getset으로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여기서 데이터의 그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rise property changed라는 그런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된 함수인데요. 보시면 this.rise of property changed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놨을까요? 보시면 뷰 모델 베이스에 I 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실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차지하고 rise property event changed만 보면은 이 부분을 호출했을 때 property changed 되는 거를 바인딩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구현했을 때와 구현 안 했을 때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나 어떤 이벤트에서 그 값이 변경됐다고 해서 그 클래스에 있는 인자가 변경되는지 변경 안 되는지를 바인딩된 인자가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안 해주면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뷰 모델 베이스를 해서 뭐 get은 그대로 어떤 이렇게 단적으로 보자면 get은 기존에 그냥 get 파라미터로 그렇게 처리했다면 실제로 지금 여기서 모든 함수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그러니까 셋만 할 수도 없고 get만 할 수도 없고 어떤 한 부분을 구현하면 모두 구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고 private int 언더바 idx라고 해가지고 멤버 변수들 같은 경우는 이 언더바를 붙여서 코딩하는 스타일을 좀 유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펑션 내에 있는 변수들하고 이제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 변수들하고 어떤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언더바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다 코딩 스타일의 차이니까요. 안 하고 쓸 수도 있고 하고 쓸 수가 있는데 언더바를 붙이는 게 좀 더 구분하기 쉽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개수로 직접 이제 return idx라고 돼 있고 set을 보시면은 그 idx의 밸류를 넣고 this.rise property changed 이거 스트링으로 id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x change가 변하면 이 idx 값이 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거를 아마 이게 변경됐을 때 모델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걸 UI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맞을 겁니다. 좀 자신감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이거 북타입을 구분하기 위해서 n나온 값을 일단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뷰 모델이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요. 리스트로. 그래서 생성자에서 리스트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일단 초기화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겠지만 DB와 연결되는 그런 코딩을 할 때와 유사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코딩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etBooks가 있고 getBook이 있고 addBook이 있고 removeBook이 있습니다. 그 modify book이 있는데 따로 구현을 안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를 보죠. 그러면 그래서 뷰 모델을 선언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럼 뷰 모델을 통해서 지금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this.book에서 binding list 제네릭 book으로 해서 book 클래스에 binding 제네릭된 binding list를 할당하겠다는 건데 이 뷰 모델에 getBooks라는 펑션을 통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리스트형인데 근데 이제 바인딩 리스트로 한 이유는 일반적인 리스트를 했을 때랑 바인딩 리스트로 했을 때랑 좀 작동 방식이 틀립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바인딩 리스트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바인딩 리스트를 쓰면 바인딩 리스트가 아까 저희가 구현했던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를 바인딩 리스트에서 자동으로 구현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구현을 해놨고요. 아마 그냥 빼버려도 상관없을 겁니다. 리스트로 돼도 될 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죠. 진행하고 나서 보시면 폼 로드 이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폼 로드가 완료되면 지금 이북스라는 걸 바인딩 합니다. 근데 이북스에다가 미리 getbook이라고 통해서 미리 데이터를 지금 가져와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 셀렉션 체인지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고 각 그 컨트롤에 지금 할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 결과를 일단 한번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밑에 컨트롤에도 데이터가 지금 변경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뭐 수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수정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변경사항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도 바로 적용이 되면은 좋겠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변경이 하나도 안 되죠. 네,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UI에 어떤 바인딩 되는 게 변경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시점 add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텍스트 박스나 여기 밑에 건 데이터 피커 타임인데 이런 게 변경됐을 때 이 변경되는 거를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이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죠.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이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요. 그러면 지금 타이틀의 변경사항을 뺐습니다. 근데 지금 변경된 게 지금 뭐 없죠. 적용이 이 부분을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해제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지금 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적용이 안 돼 있죠. 지금 클릭했을 때 적용이 됐는데 아마 데이터 소스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뭐 자동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변경사항이 적용이 이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된 거를 이 부분에 알려줘서 여기 이 데이터가 서로 같은 걸 참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됐지만 변경되어 있는 상태를 이 데이터 바인딩 점 add 이거 프로퍼티 네임 이거 데이터 소스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멤버 그러니까 프로퍼티 네임 이거의 프로퍼티 네임은 텍스트인 거죠. 텍스트 속성을 가지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데이터 소스하고 이 멤버
데이터 멤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그 멤버 중에서 또 어떤 데이터 멤버가 갱신될 거냐, 이걸 통해서 지금 이런 문장으로 코딩을 했을 경우에 모델에 알려줘서 그 모델 변경 사항을 그 다른 그 참조하고 있는 부분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 뭐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는 좀 크죠. 왜냐면은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알고 이 코드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죠. 지금 완전 사실 지금 저 코드를 안 해놨으면은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되는 그런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지금 이거 선택했는데 똑같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코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리스트를 쭉 뿌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어떤 정보를 이 하단에 뿌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코딩을 통해서 이 부분의 코딩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변경했을 때 이것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갱신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복수라고 하고 이렇게 코딩을 해보죠. 그리고 다시 똑같이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대이 되어 있고, 여기서 아까 전처럼 고쳤을 때 밑으로,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변경되고 여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근데 지금은 바로 넘어가자 이 1111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바인딩되는 어떤 그 시점이나 뭐 어떤 갱신되는 그게 좀 틀린데요. 이거를 좀 예전에 알아놨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수능 리스트.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뭐 금방 뭐 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인딩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어떤 그 프로퍼티 체인지 되는 그 인터페이스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구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말은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two-way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wo-way 데이터 바인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뭐 two-way니까 양방향으로 지금 뭐 생각을 딱 키워드를 봐도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데이터 바인딩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컬렉션을 짜고 뭐 어떤 이런 클래스, 그러니까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들을 리스트 제네릭을 써서 어떤 데이터, 연속된 데이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콘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를 뭐 직접 뭐 텍스트로 디스플레이 했었고, 지금은 어떤 윈폼성에서 UI, 폼 UI에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데, 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는다고. 예. 뭐 그리드 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소스에 어떤 리스트 객체를 연결시켰을 때 그걸 바인딩 한다고, 바인딩 한다고 그러는데, 이 리스트에 있던 객체들을 데이터 그리드 뷰 같은데 이제 붙는 거죠. 그럼 똑같이 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이 부분이 결국엔 또 참조라는 그 개념이랑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밸류 타입 그런 복사가 아니라 레퍼런스 복사인 거죠. 그러니까 밸류 타입 복사. 그러니까 밸류와 밸류끼리가 복사가 되는 거를 C샵이나 자바에서도 뭐 그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 그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과 값이 동일하게 뭐 어떤 나의 클론이 생긴다는 거죠. 클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또 다른 나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레퍼런스 타입의 이 복사는 얇은 복사라고 합니다. 얇은 복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변경이 되면, 원래 오리지널인 내가 변경이 되면 나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도 똑같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클론이랑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주는 거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밸류 타입에서의 어떤 값을 할당하는 그런 작업들은 깊은 복사라고 하고, 레퍼런스 타입에서의 이 복사는 얇은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얇은 복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값 타입의 값 형식들이 똑같은, 말로 설명하니까 정말 어렵네요. 그냥 레퍼런스 타입은 얇은 복사인데, 나를 참조하고 있는 어떤 객체 타입의 변수가 내가 변하면 참조로 걸고 있는 그 타입의 값이 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리지널이 나를 계속 보고 있는 애가 내가 변했는데 그쪽도 당연히 변해야 되겠죠. 근데 값 타입은 내가 변한다고 해도 다른 쪽은 변하지 않는, 서로 독립된 두 객체가 그냥 값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퍼런스 타입들은 좀 말 그대로 레퍼런스 참조, 의존적인 좀 그런 의존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얇은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바인딩 리스트를 해서 지금 투웨이 바인딩을 통해서 값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뭐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들 일단 뭐 조회는 지금 뭐 했다고 하고요. 추가, 삭제, 저장까지 했는데 사실 저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DB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가지고 이 값들을 이 값들을 저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추가 삭제까지만 뭐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장했을 때 이제 DB에 직접 연결시켜서 어플리케이션과 어떻게 연결해서 컨트롤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투웨이 바인딩이고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고, 사실 이거 이외에 데이터 테이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지금까지 리스트로 했냐?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 테이블,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데이터 셋을 쓰는 그 코딩을 주로 했죠. 2.0, 그러니까 C# 2.0까지 그런 코딩을 많이 했습니다. 3.5까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WPF 나오고 WCF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해야 되는데 데이터 테이블은 직렬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방법은 있습니다. 뭐 새끼름 다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는 있는데 이 리스트를 가지고 직렬화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렬하는 거는 데이터를 어떤 XML이나 JSON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포맷으로 변경할 수 있는 뭐 그런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을 통해 그런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를 많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이나 데이터 셋을 그대로 쓰는 거는 주로 투티어 시스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DB가 직접 다이렉트를 붙는 그런 시스템에서 뭐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투티어 시스템에서 그런 뭔가 보안적 이슈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웹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이 항상 이런 시스템에서 비판받는 게 뭐냐면 속도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2.0대까지 많이 썼지만 지금으로서는 데이터 테이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예제로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리지 않은 거고요. 예. 근데 뭐 굳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시스템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나중에 그러니까 DB를 붙여도 투티어 같은 거를 투티어 시스템으로 하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 환경에서 그 데이터 테이블이랑 그러니까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는 MS의 고유한 어떤 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객체 모델들인데 뭐 이런 게 뭐 전혀 뭐 표준화에 대한 그런 뭐 지원이 뭐 좋지 않고 뭐 그러니까요. 여기 MS 독자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뭐 자바에는 없네. 자바에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하여튼 이거를 통해서 뭐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뭐 어떤 데이터가 뭔가 다른 뭐 그런 부분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구현을 직접 해보고 그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나 바인딩 리스트 이런 부분을 주로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UI 코드는 뭐 그냥 뭐 UI적인 요소만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직접 다루는 거는 이 뷰 모델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해놓게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UI 부분이 있고 이 UI와 연결되는 외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고유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그 데이터의 고유 클래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고유한 클래스가 있고 이 데이터의 고유한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그 뷰 모델이라는 뷰 모델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뷰 모델 클래스가 따로 있고 이걸 통해서 이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객체를 다룰 때 이 뷰 모델을 통해서 UI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떤
삽입 삭제나 저장 그런 데이터가 조작되는 부분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I고요.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이게 그냥 어디서 찾아봐가지고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때야말로 계속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알고 이걸 했지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진짜 이게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UI에서 보셨듯이 뭐 어떤 검색어 조회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고 데이터 삭제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현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러니까 DB와 직접 붙어서 DB를 가지고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원이었고요. 감사합니다.